근데 울산 최초의 엔터테이너이자 천재적 아티스트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네, 바로 동네 야류 무형문화재였던 증곡 천재동 선생인데요. 일본 문화가 판치던 시절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울산에서 태어나 울산을 사랑하고 그리던 천재동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방어지는 방어가 많이 잡혀서 이름 붙여졌는데요. 이곳엔 방어 말고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예술인이 있습니다. 바로 증곡 천재동 선생입니다. 와, 아니 여기 보니까요, 선생님. 되게 사람 모양 같이 되게 큰 모양이 있어요. 아니 근데 얼굴 모양이 보니까 되게 좀 무섭기도 하고 좀 그런데 이건 뭐예요, 선생님? 이거는 이제 우리 천재동 선생, 네. 요 방어진조 출생 그 천재동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요 이제 토우 작품이라 그러죠. 네. 흙으로 빚었잖아요. 흙으로 이래 빚은 그 모녀, 그 이제 모녀상이지요. 그래서 그 요 이제 요 머리에 고기를 이고 고기 있잖아요. 고기를 이고 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 재밌게 만들었지요. 이 토우 작품에는 당시 방어진 사람들의 삶이 생생하게 담겨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천재동 선생만의 익살과 해학도 느껴집니다. 천재동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천재동 선생님은 이제 이 동네 바로 요곳 여기 방어진 322번 집 바로 여기 출생입니다. 여기요? 여기가 바로 자기 집터이죠. 천재동 선생님은 뭐 아시다시피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멀티 예술인,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 예술 활동 하셨잖아요. 뭐 연극도 하고 뭐 그다음에 그림도 그리고 이런 토도 만들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민속학계에서 대단히 이제 업적이 높으신 분. 초등학교 시절 그 당시에는 이제 보통학교죠. 보통학교 시절에 아주 두각을 나타냈어요.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이 이제 10살 때 전국 미술대, 그 당시에 이제 전 일본 미술대에 나가서 특선을 했습니다.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미 이런 그림, 보다시피 이런 걸 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뒤에 나중에 이제 일본의 그 동경의 미술학교를 갔습니다. 그 보통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그 동경 가바타 미술학교라고 이 학교도 지금 일본에서 당시에 최고하는 미술학교입니다. 관리미술학교와 같이 가바타 미술학교는 일본의 유명한 화가는 다 그 졸업했습니다. 그 이분도 그 가서도 그림을 잘 그렸죠. 이 천재동 선생이. 천재동 선생은 방어진에 살면서 다양한 창작 활동을 했는데요. 일제강점기 땐 울산 전통 예술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애썼습니다. 이분이 일본에서 돌아와서 해방 직후에 그 미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방어진에서 유화 전시회 뭐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극도 했고 뭐 연극은 또 이래 뭐 그 맞아 대본을 써야 되고 무대도 만들어야 되고 뭐 의상이라든지 뭐 그 꾸밈 구성 같은 거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 아주 종합 예술이잖아요. 그것도 하셨고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그 상방관이라고 저쪽에 저 넘어가면 그 언덕마루에 옛날에 큰 일본식 가부키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 주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이제 가부키 공연하고 이래 하는 곳인데 공연장에서 연극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이제 크게 이제 인기를 끌었대요. 일본 문화가 판치던 당시 우리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천재동 선생. 그의 노력이 남아있는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죠. 천재동 예술쉼터입니다. 와, 여기 천재동 예술쉼터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잘 꾸며져 있네요, 선생님. 그렇습니다. 토도 있고 여기 그다음에 개 노래라고 되어 있네요. 노래 많아요. 이게 이제 달노래, 별노래, 내 노래 한 부분입니다. 그래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여기 보면 개 노래 한번 읽어봅시다. 자, 기 한 마리 죽었네. 밤끼라, 밤깨지, 밤깨. 밤끼 한 마리 죽었네. 기잖아, 기, 그죠? 걔가 죽었다. 엄마한테 편지하니 엄마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기 적은 바가. 너무 자식 잘 죽었다.
죽었다. 잘 죽었다 그랬잖아. 그놈의 자식 잘 죽었다. 아이고. 아마도 속을 많이 썩였던가 봐. 네. 그러니까 엄마는 막 이래 됐는데 동료가 너무 재밌어요. 그러기에 그러네요. 천재동 선생이 이걸 이제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그 책을 냈는데 네. 그 보면 다 이제 보면요 네. 시가 다 보면 노래가 재미가 있어요. 여기 또 별이네요. 네, 별 우리 살던 그 삶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요. 그림도 참 천재동생이 잘 그렸고. 네. 이곳에 새겨진 동료는 아마 천재동 선생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잊혀졌을 텐데요. 전국의 동료를 수집하고 그림을 직접 그려 동료 화집을 만들었습니다. 천재동 선생님은 부산으로 왜 넘어가셨나요? 부산에 이제 그러니까 1955년에 이제 부산에 이사를 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보면 그 당시에 이제 태화국민학교 교사를 하셨는데 그래서 아마 아마 이런 활동을 하니까 네. 너무 좁아가지고 울산이 좁으니까 좀 넓은 데 가서 하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가지셨대요. 네. 그래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신 거지. 부산에 가서도 이제 그 한나라 아동극단이라고 네. 그걸 또 운영을 또 이래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교사로서 했고 또 나중에 극단 마당이라고 이제 극단 마당 그 부산에 유명합니다. 네. 그 극단 마당도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었고 이제 그 희곡도 한 30여 편 정도 썼습니다. 내가 간단한 자료를 보면 네네네. 또 스님 활동이 좀 있는데 그 희곡을 한 30여 편 썼어요. 네. 그중에 뭐 재밌는 희곡이 많아요. 많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네 야유 기능 보유자였으니까 그 무형문화재 18호잖아요. 네. 그걸 이분이 계속 그 관여를 했습니다. 그 이제 채집을 하고 그 탈을 이제 그 만들고 뭐 그런 활동. 그다음에 체보도 하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동네 야유는 이분이 거의 만드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부분에 공이 지대합니다. 부산으로 거처를 옮긴 후 동네 야류에 호기심이 생겼는데요. 탈놀이란 뜻의 야류. 그만큼 탈이 중요하겠죠? 천재동 선생은 본격적으로 탈을 제작했는데요. 기존과는 다른 본인만의 말뚝이의 탈을 완성해냈습니다. 이래 날카롭고 이빨이 대단히 사납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왼쪽 뺨은 이렇게 둥글게 웃음을 띠고 있고 이빨 다수는 좀 이렇게 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뭔가하니까 양반에게 아약을 지키고 양반에게 무슨 이역대로 자기가 좀 덕을 보자 할 때는 왼뺨을 내가 양반한테 하고 양반에게 조롱하거나 양반을 욕을 할 때는 오른뺨을 내 민하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그런 표현을 갖다 말하자면 일종의 변화를 시키는 그 탈이. 알고 보니 탈의 표정이 이해가죠? 천재동 선생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창작하셨잖아요. 토우도 만들고 또 극작가 활동도 하시고 또 연출도 하시고 하셨는데 또 힘든 점은 없으셨을까요? 왜 힘든 점이 없겠습니까? 이 문화활동이라는 게, 문화예술 활동이라는 게 뭐 지금도 어려워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선생님이 활동할 때는, 한창 활동할 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뭐 연극 같은 거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종합연수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뭐 거의 크게 뭐 상업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할 때 항상 이분이 그 느꼈던 게 이래 재정 문제, 그 단원들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네. 그 여러 가지 시설 대도구 소도구를 마련하는데 그 쉽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항상 이분이 그것 때문에 널리 쫓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창작 의지만은 남달랐는데 네. 그걸 받쳐줄 만한 그런 뭐 사회적 그 재정적 그 뒷받침이 잘 되지 않았다. 그게 제 생각에 기억도 나고 네. 그게 확실하게 틀림없습니다. 부산에서 활동했지만 마음속에는 늘 고향 울산을 그리워하며 살았는데요. 울산을 떠난 지 50여 년 만에 울산 대왕암 공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천재동 선생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부산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지만 예. 울산에 대한 그리움이 정말 예. 많았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이 천재동 선생님이 이제 네. 그 2007년에 별세하셨잖아요. 네. 별세 만 90세로 별세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분을 그 이제 말하자면 이 고향에 대한 사랑이 남달라 가지고 네. 생전에 마지막 그 시절에 이제
그 고향 네. 늘 고향에 돌아오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늘 자주 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 고향에 대한 작품도 쓰고 네. 그때 작품을 하나 써가지고 뭐 연극도 하고 공연에도 올려가지고 네. 그 울산 동구에서 그 가면 공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남다른 고향상을 지닌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별세하면서 유언으로는 자기는 막 이래 고향 네. 그 울산에 네. 그 자기를 뿌려달라 아. 이래 유언을 했어요. 해가지고 네. 이제 그 2007년에 이제 이분이 이제 만 90세로 별세하고 난 다음에 그 화장을 해가지고 그 유분을 이제 일부를 이제 그 바다에 뿌리고 네. 일부는 여기 넣었다고 그래요. 아. 그 안에다가 넣었다고. 아, 여기에요? 네, 그래 전해 옵니다. 그리고 이걸 천재동 소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소나무 많잖아요. 그쵸. 뭐 소나무 수천 그루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한 나무에요. 이제 이분이 이제 그 유분을 넣어가지고 어떤 이제 참 고향 사랑을 이제 네. 참 담례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고향을 지킨다. 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알려져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전체가 이 소위 대항암 공원 자체가 그분 어릴 때 놀던 곳이고 이 청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네. 와서 놀던 곳이니까 그런 참 남다른 그 의미가 이제 이런 요 소나무에도 있고 네. 이 공원에도 있는 겁니다. 천재동 선생은 생전에 부인과 함께 울산을 자주 찾았습니다. 이게 몇 년 소인 줄 압니까? 불 때는 불감, 뗄감 했는 거. 그냥 그때 이거 굉장히 했어. 나도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자, 고향와는 처음 길인데 한번 기분 좋게 한번 바라봅시다. 여기가 이 자리,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거리가 제일 가까운 곳이 바로 이 자리래요. 그 울산을 사랑해서 쓰신 마지막 작품이 있다면서요? 선생님? 네, 그 작품이 이제 그 바다로 간 그 초용무라고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아, 이거예요? 예, 이거 내가 직접 받은 겁니다. 그 천재동님 생전에 네. 뭐 저한테 와서 이 작품을 줬어요. 아. 이거를 이제 연극을 공연을 하고 싶다고. 네. 그래서 내가 이걸 거의 약 20수년간 이걸 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거 이제 그 연극고 하지를 못했어요. 네. 아마 아직도 못한 걸로 아는데 이 마지막 참 거의 대작입니다. 대작. 울산을 주제로 해 보시면 네. 여기 보면 이래 뭐 이건 앞부분이 있고 네. 이분이 그 참 이 거의 뭐 한 2시간짜리 연극인데 아. 그 보면 여기 일본 지도도 있어요. 왜냐면 이 주제가 뭐냐면 울산의 최영무가 일본으로 가서 그 미꾸라지 뜨는 그 춤이 되었고 네. 그 여기 처형이 이제 외구들이 와가지고 처형에 간보이 돼가지고 좀 끌어들여가지고 다시는 자기가 침범을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비록 무대에 올리는 건 실패했지만 마지막까지 손에서 놓지 않았던 작품인데요. 울산 문화예술에 대한 천재동 선생의 애정이 짐작되시나요? 우리 울산에서 천재동 선생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울산에 출향 인사들이 많지만 그 중에 이제 이 대표적인 분이 천재동 선생인데 그래서 우리가 울산이라는 곳이 한국의 인물을 배출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고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막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평야도 있고 강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참 울산이 어떻게 보면 참 자랑스러운 울산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뭐 천재동 선생이라고 이래 할 수 있겠습니다. 천재적인 예술가이자 울산의 자랑스러운 인물 천재동 선생. 죽는 날까지 울산을 사랑했던 그는 대왕암 공원에 편히 잠들어 있습니다.